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달 들어 확진자 10명 중 4명꼴로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선 백신이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반드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61명입니다. 대부분 알파 변이고 델타 변이가 3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매주 표본을 추출해 변이 여부를 검사 중인데 이번 달 평균 검출률은 39.6%. 확진자 10명 중 4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선 비율이 낮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늘면서 알파 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 됐습니다. 당국은 해외 유입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한참 유행이 증가 중이고 특히 델타형 변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베타 감마 변이가 유행하는 13개 나라를 격리 면제 예외국으로 정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입국자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알파 델타 변이 유행국 입국자는 격리를 면제해 주는데 백신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높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알파 델타 변이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접종하면 최대 90% 가까이 감염 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백신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다는 과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하루 10,0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영국에서는 접종을 받지 않은 젊은 층이 주로 감염되고 있고 이번 환자의 약 90%는 1차만 맞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1차 접종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2차를 받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는 게 최상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미국에선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성인 70%가 백신을 맞고 독립을 축하하자고 공언했었죠. 하지만 현격히 떨어진 백신 접종률과 델타 변이가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미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 접종을 단언했던 바이든 대통령.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그러나 독립기념일을 열흘가량 앞두고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We are expected to meet that goal just a couple weeks after July 4th. 지난 4월 하루 400만 회 넘게 백신을 맞던 것과 비교해 최근엔 하루 접종분이 50만 회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ere the country has more work to do is particularly with 18 to 26-year-olds. 문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청년층 연령대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Youth were driving the UK surge with a five-fold higher positivity among children 5 to 12 and young adults 18 to 24 versus people older than 65 years old. 특히 전 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의 경계에 서 있는 델타 변이뿐 아니라 백신을 돌파할 수 있는 또 다른 돌연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Variant represents a set of mutations that could lead to future mutations that evade our vaccine. 때문에 전문가들은 변이에서 변이로 넘어가는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지금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잘못 가진 기대로 표현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이 목표라며 외교 경로를 통한 실용적 접근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 방식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추가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직접 소통 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we'll have to wait and see if these comments are followed up with any more direct communications about a potential path forward.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대북 정책의 목표가 적대가 아닌 해결에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관여 과정에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며 큰 실망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로 대미 입장을 정했는데 이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자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거론하며 비판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제재를 회피한 기관과 기업을 추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강력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관계 기관들과 추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세컨더리 제재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배경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 북미 관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부족으로 이번 달까지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전 예약자 20만 명은 오늘부터 다시 예약을 시작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5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228명, 경기 180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약 1,510만 명에 맞춰 전체 인구 대비 29.4%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429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8.4%에 해당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2차 접종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1차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는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높은 수준의 자율적 예방 활동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신청했지만 이달까지 접종받지 못하는 약 20만 명에 대해 오늘부터 8일 동안 예약 신청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들은 60살 이상 고령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인데 백신 물량 부족으로 다음 달 초로 접종이 연기됐습니다. 예약자들은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대상자들은 백신 예약 홈페이지나 질병청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할지를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는 25일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결정이 미뤄지면서 당내 대선 주자 간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대신 갈등의 시간은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원총회와 최고위원 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이번에도 결론은 못 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9월로 예정된 대선 경선을 미룰지 말지를 오는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대선 경선기획단에서 선거 일정 기획안을 만든 뒤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 일정이 과연 여러 후보들이 제기하는 이런 것들이 도출되는 그러한 안인가 이것을 보고 그날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최고위에서 결론을 낼 태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고회 직전 3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 논쟁은 예상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일정을 미루자 안 된다. 대선 주자별 지지 의원들 24명이 발언을 자청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선이 안 되니 코로나 이후에 정상 경선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후보를 뽑자. 저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원칙대로 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경선 일정을 연기하자는 쪽이 많았고 최고위원회에서는 경선 일정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쪽이 수적 우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대표의 결론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고위 관계자 얘기입니다. 당 내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주자 측 등이 경선 연기론을 매개로 연합하면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라는 구도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파는 경선 일정 조정을 위한 당무위 소집을 추진하며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정치권을 강타한 엑스파일 논란에 무대응하겠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꿨습니다. 정치 공작, 불법 사찰이라며 여권을 겨냥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응에는 신중한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치 공작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에 무대응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전 총장은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엑스파일을 괴문서로 규정하고 자신은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게 없으며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못 버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권당이 개입해 작성한 거라면 불법 사찰이니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거라며 여권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엑스파일의 실체와 내용의 파괴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치 참여 선언도 전에 나온 논란을 더 방치했다가는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는 대응 명분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거망동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범야권 후보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작 의혹은 뒤집어 씌우기라며 윤 전 총장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는 기류입니다. 정치인은 그냥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한편 김부겸 총리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두 자리가 가져야 할 도덕성, 중립성을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쿠팡은 물류센터 화재 직후에 절차에 따라 직원들을 신속히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 119에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기적인 비상 대피 훈련 덕분에 화재 발생 직후 근무자 전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밝힌 공식 입장입니다. 당시 근무자의 말은 다릅니다. 드릴이 이렇게 계속 울리는 그 화재 경보만 계속 울리는 상태였고 그 어떠한 그 방송이나 대피 방송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이었어요. 자욱한 연기를 보고 보안 직원 등에게 화재를 알렸지만 묵살당했고 퇴근하라는 말만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보안업체 직원은 확인하겠다고 말한 뒤 조장에게 화재 확인을 요청했다고 보안업체 측은 반박했습니다. 화재 발생 약 20분 만인 새벽 5시 36분, 쿠팡 직원이 최초로 119에 화재 신고한 통화 내용입니다. 119 상황실 근무자가 대피하고 있는 거냐고 묻자 지금 사람은 다 퇴근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사람은 다 대피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지금 5시 넘어서 퇴근했다, 창고 안에 불이 났다고만 얘기합니다. 직원들을 대피시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야간 근무 직원 퇴근 시간인 5시 반이 지난 시점이라 현장에 남은 직원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평소 대피 훈련이 형식적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번이었고요. 그냥 모여가지고 센터장에 나가서 뭐 이상한 말 하고 그냥 줄 따라서 걷고 그게 끝이었어요. 쿠팡 측은 화재 신고 전후로 대피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히 언제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직을 포함해 모든 근무자를 대상으로 대피 등 소방 훈련을 연간 1에서 2회, 안전교육은 분기별 6시간씩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12포인트 상승한 3,266.99에, 코스닥은 6.02포인트 오른 1,017.5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며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CJ는 코로나19 이동형 검사실 개발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연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삿포로 시내에 곰이 나타나 4명이 다치는 등 근래 들어 일본 도심에서 곰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본 삿포로시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곰이 용수로를 따라 달려갑니다. 곰이 출몰한 곳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시가지. 중학교 운동장에도 나타났습니다. 곰의 공격을 받은 이 남성은 그 순간이 너무 공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甘くてそっちに逃げた時に俺も転んだもんだから僕の上を乗って逃げるよと思ってでちょっと爪が引っかかって 모두 4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뒤 곰은 엽사들의 총에 사살되면서 도심 난동은 끝났습니다. 일본에서 지난해만 접수된 곰 출몰 신고가 2만 건이 넘었고 특히 최근에는 곰들이 마을까지 들어와 쓰레기를 뒤지고 채소밭을 망가뜨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곰 먹이가 되는 방치된 과일나무들을 벌목하거나 음식물을 버릴 때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잘 배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들 부부는 요즘 하루하루가 꿈 같습니다. 높은 집세 부담을 지고 살던 큰 집을 포기하고 작은 집을 선택하니 더 큰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Quadratmetern, die uns eigentlich zu groß war. Wir hatten viel zu viel Sachen da gelagert, die wir nicht gebraucht haben und haben dann halt für uns entschieden, wir brauchen 50 Quadratmeter. Das reicht uns fürs Leben. 정확히 55제곱미터 면적의 이 집엔 침실과 거실, 주방, 그리고 욕실까지 필요한 공간은 다 있습니다. 모듈을 따로따로 제작해서 조립하는 식이어서 구조는 취향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걸린 기간도 불과 사흘. 정원 부지까지 더해 모두 17만 유로, 우리 돈 2억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Ausziehe, wo kriege ich eine neue Wohnung oder ein neues Haus, wo kaufe ich es mir? Sondern du kannst das Haus eigentlich im Grunde ans Auto dranhängen. 최근에는 특히 18에서 24제곱미터 규모의 초소형 조립식 주택의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본토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와 조용한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낮 기준으로 소음 크기가 70데시벨 이상이고 사람들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면 이를 소음 공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라싸시와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등은 정부 기준을 100% 충족해 낮에 소음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밤에 가장 조용한 도시로는 장수성 난징시와 푸젠성 샤먼시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랴오닝성 나리엔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중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 4곳. 낮과 밤의 소음 정도가 정부 기준을 광저우시는 90%를, 선전은 80% 이상을 충족해 베이징과 상하이와 비교해 양호했습니다. 噪声污染为什么这么难管呢？我认为噪声污染受重视的程度还是不够，不像环境污染中的这种大气污染还有水质污染那样，在治理的过程中有那么强的力度。 중국 당국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생활 소음에 가장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CCTV는 소음 공해를 보이지 않는 살인마로 규정하고 소음 공해의 유해성을 다양한 형태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서부 솔롤라의 마야 원주민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야인들의 볼 경기로 이 지역 마야 원주민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l objetivo nuestro es reivindicar el deporte ancestral como lo narra el popular. 규칙은 단순합니다. 팀당 4명의 선수가 게임을 하며 2kg가량의 고무공을 상대방 코트로 한 번씩 쳐서 넘겨야 합니다. 엉덩이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면 감점이 되고 상대방이 넘어오는 공을 받아쳐서 다시 넘기지 못하거나 공이 선수들을 지나 코트의 엔드라인을 넘어가면 득점하게 됩니다.
fortaleciendo la identidad cultural de los jóvenes a través del deporte, y en este caso deporte ancestral, juego de pelota mano. 마야 원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 여겨지는 이 마야 고대 볼게임은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일부 남미 국가에서 세대를 거쳐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한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 인플레로 인한 섣부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장기적으로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유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높은 물가 상승률은 경제 재개로 인한 소비 확대, 공급 부족, 그리고 기저 효과 등에 겹쳐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결되면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Of course, we're prepared to use our tools as appropriate if that turns out not to be the case to guide inflation to 2%. 그러면서 이런 일시적인 인플레로 인해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지난주 열린 연방 공개시장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오는 2023년으로 앞당겨질 거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앞당겨지긴 하겠지만 신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We will not raise interest rates preemptively because we think employment is too high, because we fear the possible onset of inflation. Instead, we will wait for actual evidence of actual inflation or other imbalances. 세계 경제에 관심이 미국 연준의 이른바 긴축 시간표에 쏠리는 건 지난 세계 금융위기 때의 경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시중에 푸는 달러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언급하자 신흥국 시장에서 순식간에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하자 브라질과 러시아, 터키 등이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도 긴축에 돌입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이 긴축에 대비하도록 연준이 긴축 시간표를 엄격하게 원만하게 조절하고 있어 지난 2013년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크게 하락했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도 파월 의장이 신중한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얀마에서 일부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군인들이 이번에는 무장 시민들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시민군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도심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주택을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이 갑자기 발포합니다. 어제 아침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군인들이 무장 시민들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숨어있던 시민군이 거세게 저항했고 1시간 넘게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과정에서 정부군 2명과 시민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미얀마 군정은 시민군 8명이 사망했고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အကြမ်းဖက်သူများအဖွဲ့မှတေဆုံးသူ4ဦးဖမ်းဆီးရမိသူ8ဦးနဲ့အတူလက်လုံမိုင်းလက်ပစ်ဗုံးလက်နက်ငယ်တချို့တင်စီရမိခဲ့ပါတယ်။တစ်ချိန်တည်းမှာလုံခြုံရေးတပ်ဖွဲ့ဝင်များကို53လမ်းပေါ်မှစစ်စစ်ဆဲပါဂျဲရိုအဖြူရောင်မော်တော်ယာဉ်တစ်စီးနဲ့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군과 반군과의 교전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도심 한복판 교전은 쿠데타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곤 등 다른 도시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은 만달레이의 교전에 우려를 표하고 다시 한번 군정의 폭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군정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경의 무차별 폭력으로 지난 20일에는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던 신랑이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달에만 최소 32명이 추가 사망하면서 군경의 총에 희생된 시민은 모두 87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 원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선별지급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줄 때마다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원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정부는 선별 지급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상위 30%를 빼고 나머지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입니다. 액수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시작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론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비했습니다.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거론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하지만 카드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여당에선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곧 당장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 가고 있고요. 2차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 외에 백신 추가 구매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도 반영됩니다. 전체 규모는 35조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장마전선의 북상은 늦어지고 있지만 대기가 몹시 불안정해지면서 연일 강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충남의 10에서 5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충남의 소나기 구름이 약해지면서 당진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가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